네, 안녕하세요. 오면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김윤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 오면은요, 만물상이죠. 만물상 제목은요, AI가 그려준 나의 푸사입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요, 지금 지브리풍의 푸사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챗GPT가 그려준 지브리풍의 푸사를 지금 제 친구들의 반 이상이 카카오톡에 걸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에 관한 내용이 오늘 만물상에 적혀져 있는데요. 그 지브리풍에 관한 얘기는 뒤쪽에 나와 있고, 처음에는 이 초상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초상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단 보시면요. 영국 의회가 처칠의 80세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초상화를 그리기로 예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서덜랜드에게 그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처칠을 만나서 서덜랜드가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네, 그래서 딱 공개된 날에, 그 초상화가 공개된 날에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지만 처칠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처칠이 누군지 짚고 넘어가 보자면요. 지식이 팡팡이 나와 있죠. 윈스턴 처칠이라고 그 플레임이 돼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독일에 맞서서 연합국을 승리로 이끈 총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던 그런 총리였는데 나중에는 뭔가 제국주의를 너무 옹호한다고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어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서술한 그의 책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죠. 근데 이 처칠이 자신의 초상화를 받고 매우 표정이 안 좋았어요.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네, 처칠이 이 초상화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사실적이어가지고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뭔가 이런 총리의 위험이 나타나 있다기보다는 그냥 한 늙은 할아버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사실적이라고 해서 처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서덜랜드는 근데 여기에 맞서서 굉장히 당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그린 게 뭐가 비난받을 일이냐.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건 원래 잔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처칠이 이 초상화를 그냥 지하실에 넣었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불태웠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처칠이 이 초상화를 맡겼던 거는 어떤 자기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던 거였어요. 이 건재함을 왜 초상화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었는지는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건재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넘어갈게요. 네, 굳셀건자에 있을 재를 써서 힘이나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상화를 통해서 건재함을 과시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냥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이 초상화를 그릴 때 이 엄청난 초상화 그림을 화가한테 맡기려면요. 엄청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기도 하고 이 화가가 여기에 들이는 뛰어난 기술과 그림 실력과 어떤 노력과 어떤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돼요. 네, 그런 걸 내가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거를 뽐내고 싶었던 거죠. 여기 제가 좀 추가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서덜랜드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면요. 이제 이 처칠이 사라져가는 영광의 대영제국 끝자락에 있는 인물로 그렸다고 합니다. 이 처칠이 좀 제국주의를 옹호한다는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처칠 총리는 이제 좀 대영제국이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마음을 그림에 투영한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 문단 가볼게요. 네, 사진이 없던 시절에는요, 초상화가 권력자들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도 어진을 그리도록 했었어요. 이 어진이, 그래서 조선의 왕 27명 중에 19명이 어진을 남겼지만 남아있는 어진은 4명 뿐이라고 합니다. 태조, 세조, 영조, 철종이요. 네, 그런데 이마저도 이제 임진왜란과 부산창고 화재로 불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표준 영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순신과 세종 이 표준 영정이 정해져 있고요. 이게 10,000원권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순신과 세종대왕의 표준 영정이 나와 있습니다. 네, 표준 영정은 뭐냐면요. 이게 한국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추앙받고 그런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영정입니다. 네, 그 다음 문단 가보겠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도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공식 초상화는 임기 1년 정도 남았을 때 대통령이 직접 초상화를
화가를 지정해서 그린다고 합니다. 네, 화가를 지정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전두환,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이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모발을 풍성하게 그린 이유에 대해서 화가는 머리숱이 더 많았을 때를 상상해서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역대 대통령 초상화가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문단 볼게요. 네, 화가는 박정희 대통령 영정을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서 완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카터 대통령, 카다피, 브루나이 국왕 초상화도 그렸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문단 봐보면요. 이제 처칠처럼 이런 총리나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왕이나 뭐 대통령 이렇게 권력자들은 초상화를 의뢰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 뭐 일반인들은 그게 좀 상상하기 힘들겠죠. 그 화가를 고용해야 되고 화가에게 그에 합당한 뭔가 보수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인들에게 그런 그림은 언감생신에 불과하다. 언감생신이고 사진뿐이다. 그래서 이 또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갖기 어렵다. 늙으면 젊어 보이고 싶고 험한 인상이면 부드러운 인성을 원하죠. 그래서 포토샵이 인기예요. 포토샵 아시죠? 그림을 보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사진관에 좀 맡기기도 해요. 포토샵 기술을 써달라고 사진관에 맡기기도 하죠. 네, 여기서 언감생심 뜻 알아보겠습니다.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냐는 뜻이에요. 어찌 감히감, 날생, 마음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초상화가 언감생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찌 감히 그렇게 초상화까지 꿈꾸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이제 지브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뽀샵 사진이 아니라 포토샵으로 만진 사진이 아니라 윈스턴 처칠처럼 왕들처럼 어진처럼 초상화를 갖고 싶다. 이 욕망을 충족해 준 게 바로 이젠 챗GPT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웃집 토토로라든지 센과 치히로 같은 그런 명작을 만들어낸 지브리 스튜디오의 그런 화풍을 따라서 그려줘 이렇게 하면 챗GPT한테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챗GPT가 명령을 받아서 그 그림을 내주죠. 네,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런 그림체를 갖고 있어요. 여기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거기 나오는 그림체도 나오고 토토로도 나오고 그리고 네,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림도 나와 있죠. 네,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화풍을 갖고 있는데 제 사진을 챗GPT한테 올려서 여기 요소랑 똑같이 좀 사진의 배열도 똑같이 해서 지브리풍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5명이 나와 있죠. 이 5명 모두가 저희 이제 영상에 등장하는 기자들입니다. 제가 가운데 있는 거고요. 맨 왼쪽이 박재영 기자, 그 다음에 김소영 기자, 그 다음 그 다음 안예진 기자, 그 다음에 황태규 기자입니다. 네, 저희 5명끼리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챗GPT한테 부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무하는 도중에 사진을 또 지브리 풍으로 바꿔달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근무하는 사진을 서로 찍어줘가지고 맨 왼쪽이 제가 근무하는 사진을 지브리 풍으로 바꾼 거고요. 오른쪽은 박재영 기자입니다. 저희 둘이 이렇게 나란히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도 이렇게 재미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기사를 읽어보면요. 지브리 그림은 색감과 어떤 선이 부드럽죠. 그리고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예쁘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네, 기사는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1번 문제. 윈스턴 처칠은 80세 생일에 초상화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기사 6번째 줄에 나와 있죠. 처칠은요, 너무 사실적이고 악의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2번째 문단 볼게요. 사진이 없던 시절에 권력자들이 초상화를 남기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일단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일단 높은 비용을 들 수가 있어요. 초상화 제작은 전문 화가의 시간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이렇게 화가를 고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권력자들은 그럴 만한 지위에 있어서 높은 비용을 대고 화가를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거죠. 이 초상화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권위와 상징성을 초상화를 통해서 남길 수 있어요. 뭐 되게 웅장한 복식이라든지 상징적인 소품이라든지 뭐 장엄한 자세 이런 거를 통해서 나는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초상화에 투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 기록과 영속성이라는 거를 또 특징으로 들 수 있겠죠. 초상화를 남기면요, 굉장히 역사적 유산으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대왕과 이순신 영정이 역사적으로 가치를 지금 부여받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사람들이요, 이렇게 지브리 화풍, AI가 만든 그림 속에 나를 더 마음에 들어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근거와 함께 써보시면 좋겠는데요.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시 답안을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AI가 굉장히 미화된 사진을 생성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 자기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는 사진처럼 이쁘지 않아. 그럼 나의 이 모습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저하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외모에 대한 기준이 좀 획일적으로 변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다 이런 얼굴이 이쁜 거야 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가 만든 내 예쁜 모습만 이렇게 푸사로 계속 해놓으면요, 사람들이 실제로 만났을 때 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의 모습을 너무 꾸민 상태로 남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또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의 모습보다 뭔가 획일화된 그런 미의 기준을 적용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지브리풍이나 뭐 AI가 꾸며주는 자기의 모습은 이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미의 기준을 잣대로 생성한 거잖아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각자 엄청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고 생김새를 하고 있고 각자 고유한 특징과 생김새를 갖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인정해 주면서 다양성을 수용해야지 하나의 획일된 기준을 가지고 이런 눈 크고 뭐 코가 높고 이런 얼굴만이 이뻐 이렇게 된 인식을 이렇게 꾸며진 뽀샵이나 AI로 생성된 이미지가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물상 내용 조금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면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